자, 지금 아침 6시 30분이네요. 원장님들께 잠깐 이제 저의 아침의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6시 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날 해야 될 일과 목록들을 아침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병원 일에 대해서도 아침에 많이 생각하는 편이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출근을 하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예약되어 있는 그 외래 환자 목록들을 보고 어떻게 오늘 치료를 해야 될지 생각하고, 먼저 입원 환자분들 쭉 화면을 보면서 처방하면서 어떻게 치료할지 고민을 하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기공 수련을 하죠. 기공 수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천문이라고 내가신장이라는 유튜브 자세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담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담을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어, 유튜브를 건너뛰으셔도 됩니다. 내가신장이라고요. 초론장으로 되어 있나요? 계정을 전환해서 프리미엄으로 보고 한철원장 말고 내가 신장, 이 동작이죠. 기천문이라는 11년 전에 올라온 이 자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요 자세, 이 자세를 대략 한 30분 정도 하고 있으면 이 내전근과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기립근들, 또 소퇴 근육들, 그리고 팔의 근육들이 엄청 단련이 많이 되고요. 전문 강의 바로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요거를 30분 정도 하면서 단전의 길을 모으면서 기도하죠. 환자분들 위해서, 그리고 원장님들 위해서,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그날에 밀렸던 이제 일기 또 쓰고요. 그날그날 어떤 일정 잡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 강의 녹음을 하는데요. 그래도 몇몇 원장님들이 퀴즈에 대답도 하시고, 이 강의도 좀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소수의 원장님들을 위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인의 필수 조건. 2인은 눈에 힘이 있죠. 산근이 살고 코의 길이가 길어져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글의 내용들은 물론 이제 강의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서 전혀 손해될 것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면 되고, 사실 이 모든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은 1년이 훌쩍 넘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 강의의 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체질 판단만 되면 약 쓰는 거는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 수준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바라는 욕심은 지금 이 강의의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이 개념이 있듯이 각 사상인별의 이 감별이 된 다음에 이 사상인들의 병증 특징을 좀 맥과 함께 자세히 집중을 해서 이 사람의 약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동의수제본에 나와 있는 뭐 각 표증과 리증을 나누는 것도 좋고, 각 병증마다 약제들 구성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향해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눈꼬리가 내려가는 경우, 어제 최 원장님, 어제 강의는 좀 다른 시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최민 선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 사진 속에 있는 인물, 눈꼬리가 내려갔죠? 아주머니. 성함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윗꺼풀이 아랫꺼풀을 덮고 있고 미름골이 수평으로 간 경우가 많고 입술이 얇고 길게 간다. 이것도 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마지막 이 코드별로 나오는데 2일 코드죠. 2일 코드는 일기가 다 있다가 하나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일기 중에 하나가 뭔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미름골이 발달을
안 했거나 아니면 눈이 함몰이 좀 덜했거나 귀가 좀 작거나 눈썹이 수려하지 않거나 이게 네 개 중에 하나가 부족한 거죠. 상근이 확실히 살고 확실히 긴 코, 눈꼬리가 내려가고 눈꺼풀 얼굴이 타원형이다. 소양성으로 2일. 자, 요거는 이제 이 디테일한 각 코드별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거를 좀 맹신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소양인은 가치를 중시를 하죠. 그리고 사업적인 사물을 기본으로 하면서 네, 이 1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모르는 사람과도 그냥 친해질 수 있습니다. 4인과는 다르죠. 4인은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기가 상당히 어렵죠. 사업을 활발히 하는 편으로 적극적으로 직관을 가지고 있고 소양 중에서 가장 에너자이저겠죠. 태양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관력도 있고 하지만 이제 소양인의 틀을 벗어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면 일기가 있지만 소양인이기 때문에 23코드는 어, 이 코드, 이 코드의 필수 조건 그러니까 코가 길고 상근이 살고 안구에 힘이 있고 그런 경우인데 코 아래 면적이 생각보다 좀 넓어지면서 퍼지고 눈이 커지고 수평으로 가는 코드가 23코드입니다. 전에 그 최민수 원장님 보내주셨던 그 코드가 대략 23코드 정도 되겠죠. 이 일보다는 모임의 어떤 폭이 좀 좁죠. 우리라는 개념으로 폭이 좁아지고 동네 반장 스타, 일로 나서기 좋아하고 간섭하기 좋아하고 또 욕도 먹죠. 자기한테 맞으면 동네 사람들을 다 데려온다. 이거는 이제 태음인들의 특징인데 약간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성격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상당히 진료하는 데 도움도 되고 사회생활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태음성이 있기 때문에 극히 현실적, 과거적 경험만 가지고 가치 판단한다. 이 1코드는 이제 현실 과거보다는 좀 미래의 어떤 예측 판단 이런 것도 좀 하겠죠. 24코드. 이 코드의 필수 조건에서 코아래가 퍼지지 않고 미른골이 약간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입이 작아지고 눈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23보다는 가치를 두는 것이 폭이 더 좁아지고 자기 만족을 하거나 가족만 테두리 안쪽에 들어오죠. 소음성이 있기 때문에 매니아적인 면이 있어서 하나에 빠지면 거기에 가치를 두고 모임을 잘 하지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자세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잠깐 경수형. 자, 여기서 코드를 한번 찾아보죠. 자, 21 코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213 나와 있네요. 자, 21 이렇게 2인이니까 안구에 힘도 있고 이 상근이 살아있죠. 살아있고 코가 전체적 얼굴에서 길어지고 얼굴이 타원형인데 여기서 귀가 좀 커지고 눈썹이 수려하려나 말았죠. 근데 안구에 함몰이 있고 그러니까 미름골이 좀 발달하면서 안구에 함몰이 있는데 눈썹이 수려하지 않죠. 이런 21 코드 일기가 있죠. 일기가 있죠. 일기 하나가 빠졌죠. 눈썹 수려한 게 빠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눈썹도 수려하고 안구에 힘이 더 세다 이러면 1, 2 코드로 가겠죠. 21 코드 또 볼까요? 21 코드 또 있을까? 잠깐만. 21 코드는 21 코드는 상당히 활달하고 태양끼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도 금방 사귀입니다. 사업에 센스가 있죠.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데 태양끼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의 가치를 따지며 현실적이지만 미래를 직관할 수 있습니다. 자, 또 2일 소양성으로 가치를 중시하고 사업적인 사물을 기본으로 하면서 태양성을 가지고 있어 범위가 넓고 모르는 사람과도 그냥 친해지고 사업을 활발히 하는 편으로 적극적으로 직관을 가지고 있고 소양이 중에 가장 에너자이죠. 직관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폭이 넓어지죠. 소양인의 틀 안에서 벗어난 것 아까 나왔던 내용이고 2일 이건 21 여긴 또 4인들이죠. 그러면 3 코드가 있을까요? 23 23
23. 23 보기는 24, 2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24네요. 24. 자, 이 사진 보시면, 어, 눈썹이 되게 수려하죠? 눈썹이 수려한데, 안구의 힘이 이제 태양인보다는 좀 떨어지고, 귀도 상당히 작고, 눈의 함몰도 이렇게 상당하진 않기 때문에 일기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1코드는 없는 것 같고, 대신 눈썹 사이에 눈 사이가 아니라 눈썹과 눈 사이 요 부분이 이제 상근이 되겠죠. 상근에서 코끝까지의 길이가 상당히 길죠. 길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타원형이고 눈의 힘이 그래도 3, 4인들보다는 있는 편이기 때문에 2인인데 2, 3 코드라기보다는 범령이 발달하지 않고 코가 좀 길어지고 요런 느낌 때문에 2, 4로 본 것 같은데 저도 2, 4 같은데요. 2, 4, 2, 4 그다음에 2, 3 코드 여기 2, 3이죠. 2, 3 어제 그때 최민수 원장님이 보내주셨던 환자분과 비슷한 이유로 코의 길이가 이 상근에서부터 끝까지가 상당히 길고 이 안구의 힘이 그래도 좀 살아있는 편이고 윗꺼풀이 아랫꺼풀을 덮고 있고 입술이 수평으로 가면서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좀 덮고 있고 근데 입의 판단 기준은 4인일 때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체질은 이제 판단하면 되고 이마가 좀 넓죠. 근데 일기가 거의 없죠. 눈썹도 그렇게 수려하지 않고 안와의 함몰도 없고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코드로 와잠이 좀 발달하고 눈동자가 이제 와잠의 붓기 정맥 우렬이라 그랬어요. 그게 부어 있으면서 눈의 크기가 원래 좀 큰데 좀 작게 보이는 거고 범령 발달하고 코가 좀 비 있으니까 눈꼬리가 내려가고 덮고 있죠. 상근은 그대로 살아있고 쭉 내려왔다가 코아래가 퍼지면 안 돼. 좀 퍼졌죠. 그래서 태음성이 있으니까 2, 3 코드가 되는 거죠. 체질이 좀 섞여 있죠. 다음 코드로 이렇게 나누어 봐야 자신 있게 감별이 된다고 예전에 이렇게 형님이 얘기해 주셨었는데 2번 처방은 이제 육미계통에서 가감해서 처방하면 되고 그러니까 참 이 체질로 사람들을 이제 보다 보면 자, 이상 코드 눈썹이 수려하지만 안와에 함몰이 없고 귀도 별로 크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일기가 배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코드 봤을 때는 여기 상근이죠. 상근에서부터 코끝까지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길고 이 상근이 양쪽에 평행한 선으로 약간 이등변 삼각형처럼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살아있고 코가 길죠. 눈에 힘이 있죠. 눈에 힘이 있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타원형으로 길어지는데 다만 눈동자가 크고 범령이 발달하면서 코가 끝에 범령이 비익이 발달하는 사람이니까 23코드로 보는 거죠. 또 23이 있을까요? 여기. 근데 이 얼굴은 저는 만약에 이분을 처음에 판단하라고 한다면은 2, 3보다는 3위 정도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옆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일기는 일단 뭐 눈썹이 살짝 수려하다 말고 일기가 거의 없죠. 눈 안와 함몰도 없고 귀가 크지도 않고 일기는 없다는 걸 배제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코드를 가는데 어 제가 이제 면밀히 환자분들 얼굴을 판단하다 보면 이제 여기 산근이 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의 길이라고 했을 때 코의 길이를 여기 자 원장님들의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코의 길이를 여기 이 부분 이 포인트 이게 뭐가 되나 그러시나 그리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기가 안 되는구나. 자 코의 길이를 그림 스케치 그렇지 안 되네. 코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정면에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되게 짧고 범령 발달해서 3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엔 코의 길이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길고 이 코의 상근을 보면 양쪽에 약간 이등변 삼각형처럼 또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3인 4인으로 보기에는 눈썹에 이렇게 미름골이 내려오면서 4인으로 가지도 않고
3인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코가 훨씬 더 짧아져야 되거든요. 3인은 코가 짧고 3인은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좀 더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좀 상당히 길고 눈에 힘이 어느 정도 있고 양쪽에 이등변 삼각형, 그다음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타원형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3인의 코드는 두 번째로 가는 거고 눈에 힘이 있고 상근이 살아있고 입술이 태음처럼 두껍지 않고 또 윗꺼풀이 아랫꺼풀을 덮고 있죠. 콧망울이 약간 퍼지고 범령이 약간 있기 때문에 2, 3 정도로 보는 겁니다. 옆에 2, 4가 나왔죠. 어, 마찬가지로 이분의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눈 사이 위쪽 미름골이랑 눈 여기 사이 이 부분이 상근이니까 상근이 상대적으로 양쪽이 이렇게 살아있죠. 살아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의 길이가 상당히 길고 전체적으로 얼굴의 형태가 타원형이고 일기는 없잖아요. 눈썹과 안와의 함몰, 미름골 발달, 귀의 크기, 수려함 이게 없으니까 눈의 힘도 어느 정도 살아있고 특히나 윗꺼풀이 아랫꺼풀을 덮고 있고 와잠이 좀 있긴 있지만 범령이 발달하고 코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코드는 2, 4 정도로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을 보면 상당히 이런 데가 이제 3인으로 가는 거죠. 3인, 3인. 코가 완전히 좀 짧아지고 있고 이게 미름골이 여기까지 내려왔죠. 여기. 그러니까 코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가 엄청 짧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3인보다는 4인 쪽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범령이 좀 발달하고 눈의 크기가 좀 크고 눈도자의 크기, 눈의 범위 크기가 소음보다는 크고 태음보다는 약간 작은 편이라 그래도 어, 소음인보다는 눈의 힘이 좀 더 크기 때문에 3인 정도로 판단했는데 이거는 사람의 이제 맥을 좀 잡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이론들을 보다 보면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골상으로 진단을 하긴 하지만 사람의 병증을 쳐다보고 병증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이제 약이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 약이 이제 맞는지가 자기가 경험상으로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약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 코드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면 이제 미름골이 약간 내려온 경우도 있고 눈이 좀 작아지는 경향성이 있고 가족만 테두리 안에 있고 매니아적인 면이 있어서 하나에 빠지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보시고 그러니까 실제 사례들을 좀 자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원장님들께 저 사진 파일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좀 그 각각의 환자분들의 사진이고 이게 또 퍼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라서 좀 양해 좀 해주시고 계속 본인만의 케이스 좀 쌓아주세요. 쌓아주시고 열심히 또 공부해 주시고 진료도 잘 해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